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은 2030년 이 물류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 같은데요. 특히 기술 발전하고 또 탄소 정책 이 두 가지의 핵심 동력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목표는 역시 미래 물류 환경에서 뭐가 핵심적으로 변할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할지 이걸 좀 명확히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2030년까지 글로벌 친환경 물류 시장,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2%예요. 그래서 규모가 6,800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22% 성장. 엄청나네요. 네. 근데 동시에 또 중요한 게 그 CBAM이라고 하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리고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같은 규제들,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기업들한테는 이게 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그 정책이랑 시장 변화, 이 큰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정부 목표가 꽤 구체적이에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그리고 수소차는 85만 대 보급하겠다. 네, 목표가 명확하군요. 네,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요. 거의 한 45% 정도 차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규제 쪽을 보면 역시 CBAM,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수입품에 붙는 탄소 관세 같은 건데요. 2030년쯤 되면 물류 서비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물류 서비스까지요? 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보고하지 못하면 좀 높은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출권 거래제, 이것도 2027년부터는 물류업계도 의무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 클라우드 같은 정밀 측정 시스템의 중요성이 뭐랄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아, 정책이나 시장의 압박이 정말 상당하네요. 여기에 또 기술 혁신까지 더해지면, 와, 정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기술들, 좀 주목하고 있나요? 네, 핵심 기술로 꼽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고체 배터리, 그리고 수소 에너지, 또 인공지능, AI하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 연료랑 이퓨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이게 특히 흥미로운데요. 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 에너지 밀도가요. 지금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한 2배에서 3배 확 높아져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엄청 늘어나고요. 아, 두세 배나요? 그럼 대형 트럭도요? 네, 대형 트럭도 막 600km 이상 충분히 가능해지고 충전 시간도 엄청 줄어요. 한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거의 뭐 내연기관 주유하는 시간이랑 비슷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 때문에 운행 멈추는 시간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럼 수소 에너지 쪽은 전망이 어떤가요? 수소는 일단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이요. 지금보다 한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고요. 충전소도 전국에 1,200개소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충전소 1200개소요. 네. 그리고 수소 트럭 가격도 이제 디젤 트럭하고 좀 경쟁이 될 만한 수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뭐 암모니아에서 수소 뽑아내는 크래킹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운송 같은 새로운 방식들도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공지능, AI하고 자율주행이 결합되면 이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걸로 보나요? 2030년이면 고속도로 다니는 화물차의 한 90%, 90%나요? 네. 그리고 도심 배송 차량은 한 70% 정도가 이제 레벨 4나 5 수준.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나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죠. 거기에 AI 기반 최적화 시스템이 더해지면요. 실시간 교통 상황, 날씨, 심지어 탄소 배출량까지 다 고려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와, 30%.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겠는데요. 맞아요. 탄소 발자국 추적해서 뭐 맞춤형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반이 될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혹시 기존에 쓰던 내연기관 차량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지속 가능 항공유 SAF라고 하죠. 이거 사용이 점점 의무화되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합성 연료, 그러니까 이퓨얼요. 예를 들면 디젤 같은 거, 이런 연료가 나오면 기존 인프라를 쓰면서도 탄소 중립 운송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 물류 현장하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상상을 좀 해보면
2030년 물류센터는 완전 AI 관제탑이네요. 실시간 데이터랑 아까 말씀하신 글랙 클라우드 같은 시스템으로 측정된 차량별 탄소 배출량까지 싹 분석해서 최적의 운행 계획을 짜는 그런 모습이려나요? 네, 거의 정확합니다. 밤에는 자율주행 전기 트럭이 알아서 충전하고 도심에선 드론이나 작은 자율주행차가 배송을 하고 뭐 그렇죠. 장거리 노선에서는 수소 트럭들이 서로 막 통신하면서 군집주행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다 추적되고 그걸 고객한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이에요.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 기회도 정말 많아지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돈을 좀 더 내고 탄소 배출 제로 배송 옵션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줄인 탄소 배출권을 고객하고 나눈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델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차량, 충전, 보원, 관리까지 싹 묶어서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형 친환경 물류, 뭐 LAAS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델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걸로 가상 물류센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최적화하는 서비스.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뭔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주는 방식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래에 대비하려면 지금 당장 뭘 시작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선은요, 아까 말씀드린 글랙 클라우드 같은 정밀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도입.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뭐 최적화도 안 되고 규제 대응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책정의 기본이겠네요. 네.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 인력들, 뭐 기술 관제사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요. 또 충전 인프라 기업이나 기술 스타트업하고 파트너십 맺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해요. 그냥 물건만 날라주는 운송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탄소 중립 솔루션 파트너로요. 탄소 중립 솔루션 파트너. 네. 고객들이 친환경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ESG 성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는데요. 먼저 우리 회사 배출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현황 파악, 그 다음에 작은 규모로 한번 시범 운용을 해보는 거죠. 파일럿 도입. 그렇게 해서 성공 경험이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본격 전환,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2030년 물류산업의 변화는 정말 이미 시작됐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 5년 뒤 그때 여러분의 경쟁력을 결정할 거라는 점이네요. 완벽한 기술이나 뭐 정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가능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명확해요. 강화되는 정책 압박, 그리고 가속화되는 기술 혁신. 이 두 가지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측정, 그리고 운영 최적화. 이걸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이게 생존과 성장의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단순히 효율을 높이고 규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요. 2030년에 이 지속 가능성을 여러분 물류 시스템의 핵심 DNA로 깊숙이 내재화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